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주차장이 태부족이다 보니 도내 곳곳에서 주차난을 겪죠. 주정차 차량이 골목 안을 점령하면서 보행자도 주행 중인 차량도 아슬아슬한 경우가 빈번한데요. 정작 주변에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들은 텅 빈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골목 양쪽으로 주차 차량이 수백 미터가량 줄지어 섰습니다. 2차선 도로를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하다 보니 고개 운전은 예사. 차와 사람이 한 대 뒤섞여 아슬아슬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골목 옆 공영주차장을 살펴봤습니다.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 행렬이 무색하게 주차장 안은 텅 비었습니다. 4층짜리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차량만 150대지만 곳곳이 비어있는 상황. 차량이 몰리는 점심시간이지만 주차장은 절반도 차지 않아 횡한 모습입니다. 제주 시내 또 다른 공영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변 불법 주정차가 기승이지만 주차장 1층에만 주차 차량이 있을 뿐 2층부터 4층까지는 텅 비었습니다. 여기 면수에 비해서 하루 이용률은 40% 이내. 지난 2월 주차요금이 오른 데다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일이 되게 길게 보면 모를까 짧게 보는데 저기다가 되게 좀 그렇고. 도내 공영주차장은 1,120곳. 이 가운데 유료 주차장 비율은 13%로 전국 평균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주차장 확충과 함께 유료 주차장 비율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어떤 주차 요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차량 이용을 약간 좀 이렇게 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차면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용도 되고. 시민들이 유료 공영 주차장에 대한 이용을 꺼리면서 목포나 여수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유료 주차장 요금을 낮추거나 무료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이용을 높일 수 있는 행정기관의 유인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공항과 항만건설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항만과 공항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 설치가 금지된 공공시설에 공항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만을 건설해야 할 때는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해제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제주시 읍면 지역에서는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봉투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가연성 쓰레기와 함께 수거돼 처리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해도 수거나 처리는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클린하우스.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노란색 종량제 봉투가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에 남아있던 물기가 밖으로 흘러나와 악취가 진동하고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다 보니 일반 비닐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넘쳐나지 집에서. 그게 어쩔 수 없이 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를 안 나도 그걸 볼 수 없어요 지금. 종량제 봉투를 해서 버리면 참 좋은데 그러질 않잖아요. 농촌에서는. 제주시 봉계동 소각장. 일반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들이 한돼 뒤섞여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소화하기 위해서는 봉투를 일일이 벗겨내야 해 가연성 쓰레기와 함께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만 제대로 처리돼도 가연성 쓰레기의 20%가량을 줄일 수 있는 상황. 인력이라든지 차량, 그다음에 그 전용 용기 등을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읍면 지역의 음식물을 분리수거할 예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110톤, 이미 하루 130톤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은 분리 배출을 강조하지만 정작 수거도 처리도 분리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이
제주 섬은 쓰레기 문제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현직 도의원들의 총선 도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할 경우 경선 감산전을 10%에서 30%로 강화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도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제21대 총선 공천제도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총선룰이 확정되면 현재 총선 출마 가능성이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출마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옛부터 말의 고향인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주마가 사육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은퇴한 경주마들이 매를 맞으면서 제주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에 위치한 축협 도축장입니다. 한 남성이 트럭에 실려온 경주마들을 막대기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도축장으로 밀어넣으려는 겁니다. 도축장 안에서는 머리에 도살용 총을 맞고 쓰러진 말이 도축을 위해 거꾸로 매달립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말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칩니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가 지난해 제주의 한 도축장에서 촬영한 영상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This violates South Korea's Animal Protection Act. The panicked horses flail their heads to escape the captive bolt gun, making an accurate shot even more difficult. 페타는 작년 4월부터 10달 동안 제주시에 있는 축협 도축장에서 경주마 22마리가 도축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혈통을 가진 경주마는 물론 경기용 보호장비인 거대한 붕대를 감고 온 말도 목격됐습니다. 경주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도축장으로 끌려온 뒤 식용으로 팔려나가게 된 겁니다. It's so small. Only 50 horses among 1,600 retired horses per year. It's very expensive to take care of the horse after retired. 동물보호단체들은 제주축협이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되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축협은 말을 때린 사람은 직원이 아니라 말 주인이 고용한 운전기사이며 도살용 총기 사용도 허가를 받아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공권력이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곳, 바로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입니다. 사드 배치 2년이 흐른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의 기지공사와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동시에 맡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26일 새벽을 틈타 사드가 소성리에 배치된 지 2년.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사드 배치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마을을 일상적으로 배회하는 경찰과 기지 공사가 곧 시작될 거라는 얘기에 주민들은 다시 불안합니다. 지난해 3월 경찰과의 대규모 충돌 이후 생긴 공권력 트라우마 탓입니다. 우리가 보도 못한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제 지형지물을 또 체크하는 걸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면 항상 그 뒤에는 어떤 이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동네를 차단하고 그런.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 계획서를 내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면서 사드가 정식 배치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무효라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 이전에 국가 사업의 충돌과 입지 타당성 등을 따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초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누락한 게 잘못이라며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오는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드와 같은 전략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위해 요소를 평가하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보다는 계획 시행 전에 계획의 적절성이라든지 입지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성주 소송리에 사드가 배치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1년 전처럼 다시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도 주민들의 평화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산불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내려가면서 제주도에는 5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대기는 계속해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로 다소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감기 들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북부 12도, 서부와 남부, 동부 1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20도, 남부와 동부 2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13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이하로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낚시와 갯벌 체험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으로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 이번 주말에는 조금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건설업자를 통해 민간인인 60살 조모 씨에게 매달 250만 원씩 11개월간 2,750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의 이력을 보면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봐야 한다며 조 씨에게 건넨 돈도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도가 승객을 위협하고 부당하차를 요구한 버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간선버스를 이용한 한 승객은 기사에게 난폭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자 기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강제 하차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내 CCTV 등을 통해 승객의 주장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돼 해당 버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제주 4.3 사건 희생자 13명과 유족 2,349명이 희생자증과 유족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항공 항공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를 감면받는데 제주도는 이달 말부터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합니다. 제주시 용담이동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과 항공기 소음 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반대의 명분으로 현 제주공항 확장을 논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제2공항 추진의 찬반을 떠나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제주공항 확장은 절대 안 된다며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단체는 앞으로 진행될 제주공항 활용 방안 논의에 제주공항 인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녹색당 등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지사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 무효고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예래단지 조성 사업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는데도 원 지사가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예래단지 내 토지주 진경표 씨는 원희룡 지사와 담당국장 등 5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제주도가 무효고시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형 신품종 양파를 개발하고 내년까지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 우수성이 입증되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양파 종자 시장 규모는 약 348억 원으로 국내 양파 종자의 70%는
국내산보다 60에서 70% 비싼 수입 품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